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뭘 좀 할 거야. 나중에 착한 일 할 거야. 나중에 여행 다닐 거야. 자식 다 크고 남편 은퇴하면은 그때 나는 좀 쉴 거야. 40에 이제 60으로 행복을 넘겨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난 안 행복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 분들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때 할 걸. 바로 이런 분들이 그때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유럽 여행 좀 다닐 걸, 산티아고를 걸을 걸,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영화도 많이 볼 걸.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일을 하면은 한 5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그러죠. 딴짓 안 하면. 정말 부지런히 돈만 모으면. 돈만 네네. 모으면은 한 5억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5억 모아놨어. 근데 은퇴를 했어. 그러면 놀랍게도 악마가 다가와요. 맞아. 너 이 돈 그냥 놔두면 이거 썩는 거야. 이거 여기 펀드에다가 넣어놓으면은 1년 만에 내가 1년 만에 10억 만들어 줄게. 이제 돈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돈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신부님 이렇게 1년 만에 5억을 날릴 줄 알았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30년 동안 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는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했냐. 이분은 30년도 힘들게 살고 앞으로 30년도 힘들게 살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주에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아파트 값이 뛰어. 막 뛰어. 아버지가 저 시골에 땅도 있는데 땅값도 뛰었어. 저 돈 팔아갖고 한 5억 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강남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요거 아파트 하면은 가보려고 하면은 정말로 잘 모실 테니까 좀 땅 팔아서 아파트 같이 사자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한 25년 전부터 세뇌된 게 있어요. 안 죽을 거다. 자식들한테 재산 웬만해서는. 주지 웬만해서는 안 죽을 거다. 100세 시대다.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아라. 자식 잃고 여러분들 인생 잃는다. 그래갖고 난 못 준다. 저건 내 땅이다. 이때부터 자식들이 부모가 싫은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근데 사실 자기 재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이 남의 열심히 재물을 그럼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떤 경우는 제가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강의를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재산 준다고 그랬는데 왜 바뀌게 해놨느냐. 당신 똑바로 해라 강의. 그런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네. 이게 저는 남의 재물 탐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모가 조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고모가 혼자 결혼 안 한 고모들 많잖아요. 혼자야. 근데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어. 빌딩도 있어. 통장에 돈도 많아. 그 조카가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저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 조카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자기 노력을 안 할 거고 그렇죠. 헛된 망상만 계속 꿈꿀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모가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해? 저한테 돈 많이 주거든요. 아프리카에 좋은 일이라고. 뭐 5억, 1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조카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지. 꼭 그런 고모님들은 나중에 사회 환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또 내 형제가 있어. 누나하고 형이 있어. 잘 살아.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아드님도 대학 들어갔다 그러는데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대학에 들어갔으면 등록금이 한 700만 원, 600만 원 되잖아요. 좀 도와주겠지. 근데 아이고 대학 축하금 10만 원을 딱 줬어. 그럼 그때부터 형이 미운 거야.
누나가 미운 거야. 잘 사는데 나 좀 도와주지. 맞아. 이것도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남의 재물 탐내는 거죠. 맞아. 십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부모 재물도 탐내지 말고 고모 재물도 탐내지 말고 형제 재물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 더하기 1은 저는 2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남 원망 안 하고 바라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못 살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3만 달러가 넘고 G7이 된 나라인데 이게 돈은 많아지고 그랬는데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이 자꾸 떨어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별한테 봉헌을 한대요. 별한테. 왜 별한테 봉헌하냐면 추억 많게 살라고.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그건 왜냐하면은 잘 뛰어놀으라고. 근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느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봉헌해 진짜로. 같이 먹고 살아야죠. 학원에 봉헌해서 얘가 서울대학 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신을 하는 순간 내 귀한 생명이 내 하느님이 태에다가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학 C를 줬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10달이 되면 서울대학 C가 이만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 예. 그래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가나다라 마바차타를 딱 붙여놔. 이쪽에는 ABCD를 붙여놔. 아니. 그 누웠는데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을 디글이 돌아가. 한자도 옆에 있어요. 한자도 있고. 이때부터 서서히 미쳐가는 거야 얘는. 예. 서서히 미쳐가면서 언제 미침의 정점이 언제 도달하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도달해요. 네, 맞아. 그래갖고 미쳐갖고 어떻게 했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확 눈을 뒤집고 엄마를 쳐다보면 이미 미친 거예요. 이미 맞아. 미친 거예요. 야. 그 애를 미치게 만든 거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네, 진짜. 근데 이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얘가 서울대학 갈 줄 알고 대통령 될 줄 알고 판검사 될 줄 알았더니 학교 들어가더니 30명 중에 20등을 해오네.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아오네. 이때부터 엄마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계속 욕이 나와요. 예.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뭉시렁뭉시렁 되죠.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계속 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은 이번 또 어려웠다고 그러죠. 예. 예. 그때 애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안 보내려고 저지방 우유를 먹였는데 예. 저지방 대학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식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식도 부모가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거는 방송에 해야 되는 말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 실화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서울대학을 나왔어. 예. 엄마 아빠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다 과학고등학교 수학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어. 그걸 문에다가 개새끼라고 써놓고 문을 잠근 거야, 얘가. 문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예. 왜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서울대학 나온 것도 싫고 아빠가 서울대학 나온 것도 싫고 예. 더 과학교사라는 것, 과학고등학교 교사는 더 싫다. 더 싫지. 얘는 계속 자괴감을 느끼고 사는 거야. 계속 패배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네. 얘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넌 패배자다. 예.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얘가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너 대학 안 가도 좋아. 마음껏 뛰어놀아. 그리고 우리하고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이렇게 20년을 자랐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평생 자식한테 다 쏟아 넣었어. 자식 희망을 걸고 내 대신 성공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60에 은퇴가 됐어요. 은퇴가 됐는데 자식이 이제 한 40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네. 60이 되면 가줘야 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가줘야 돼요. 지금 청춘인데요. 그러니까 청춘인데 가줘야 되는데 안 가주니까 자식이 처음에는 효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부모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는 자식한테 다 쏟아 넣는데 지금 여러분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노인이 한 650만 정도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죠. 지금 50대신 분들은 진짜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00살에 강의 다니시잖아요. 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40대신 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생을, 그래서 이제 유엔이 정한 나이가 있어요. 60이면은 0.7년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6, 7이 42, 42살이야. 아까 손돈 분들 지금 42살이야 다. 70이라도 77이 49, 50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년의 인생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니죠.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런 인생이 올 거라고 해서 요즘 많이 예상을 했죠. 예상을 많이 하고 준비를 잘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자식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노인대학에 강의를 갔는데 어디 시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 충청도. 지금은 뭐 특별시인가 그런 시가 됐는데 자기가 75인데 어머니가 98이래요. 어머니가 98인데 자기 미치겠대. 왜 미치려고 그러냐면은 맨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왜 전화 안 하느냐, 자기도 힘든데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마시고 쓰고 사세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사시고 쓰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채우려고 99개 안 써요. 네. 99개를 쓰다 죽어야 되는데 100개를 채우려고, 그 한 개를 채우려고 안 써. 제가 알고 있는 이 신부님이 해준 얘기예요. 의정부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병자성사라는 게 있어요. 아프면 신부가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병자성사가 있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왜 나한테 인사도 멀쩡한데 인사도 안 오고 저 침대에서 그냥 인사를 할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유품 정리를 하는데 침대 밑에 돈이 꽉 찬 거야. 근데 그걸 얼마나 안 썼으면 3분의 2가 썩었어. 썩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바꿔주질 못. 이걸 싫어해. 어머, 한 푼도 못 은행에서 바꿔주질 못한 거야. 그냥 그 할아버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의미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침대 깔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깝다. 여러분들은 절대 침대 깔고 죽는 일은 없기를 알고 바라겠습니다. 죽을래도 그런 돈도 아이고. 돈도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황창현 신부님께